매일 콩팥 챙긴다고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한 잔이 오늘 밤 여러분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검은 콩을 이것저것 섞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검은 콩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71세 이정수님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손꼽히는 자연식 열성파였던 분이셨습니다. 약은 무조건 멀리하고 자연에서 나는 곡식과 채소만으로 몸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셨죠.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게 너무 속상해서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정성껏 챙겨 드셨습니다. 콩을 골라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콩물로 마시고 밥상에는 항상 콩자반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좀 지겹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옆구리를 부여잡고 식은 땀을 뚝뚝 흘리며 쓰러질 듯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콩팥 안에는 단단하게 굳은 결석이 자리 잡고 있었고 콩팥 기능을 보는 수치들도 위험 구간을 오르내리고 있었죠. 본인은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남들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검은 콩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먼저 망가지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30년간 식습관과 노년기 건강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이정수님의 이야기는 그동안 보아온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 단백질, 섬유질까지 갖춘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검은 콩이 아니라 검은 콩 옆에 늘 올라오던 세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배 속에서 검은 콩과 엉겨 붙으면서 돌처럼 굳어가고 콩팥을 몰래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정수님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검은 콩은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 우유에 타 마시고 소고기와 콩밥을 같이 드시고 짭조름한 김치와 장아찌를 콩반찬 옆에 꼭 올려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와 일반 우유가 나란히 서 있는 냉장고, 콩밥에 젓갈 한 점 얹어 먹는 밥상, 어쩌면 바로 여러분 댁 풍경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단 하룻밤 사이에도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최악의 음식 궁합 5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던 검은 콩의 영양을 2배, 3배로 살려내서 콩팥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검은 콩을 어떻게 먹을까를 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 콩팥 상태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까지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고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다 싶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검은 콩이라고 4글자만 남겨주시겠어요? 댓글 다 남기셨나요? 이제는 검은 콩과 직접 충돌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한 잔 쭉 드시거나 검은 콩 두유와 일반 우유를 번갈아 가며 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배 속에서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검은 콩 속 인과 우유 속 칼슘이 서로 결합하면서 단단한 덩어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국내 식생활 연구 자료에서도 인과 칼슘이 과도하게 결합하면 소화되지 않는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69세 정정호님은 검은 콩가루를 항상 우유에 타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검은 콩가루 한 스푼, 건강을 위한 루틴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늘 더부룩하고 옆구리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약해진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식습관을 돌아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우유와 검은 콩가루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후 우유는 점심 이후로 미루고 검은 콩은 물과 함께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폐의 더부룩함이 확연히 줄었고 옆구리 통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물이나 미지근한 차와 함께 드시고 우유는 다른 식사 때 따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거나 속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면 바로 조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혹시 검은 콩과 우유를 습관처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단백질 챙긴다고 소고기 드시면서 콩밥 한 그릇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일견 영양 균형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검은 콩 껍질의 피틴산이 소고기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주 영양기관에서도 피틴산이 철분과 아연과 결합해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3세 박도규님은 빈혈 걱정으로 소고기와 콩밥을 함께 드셨습니다. 철분도 챙기고 단백질도 챙기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철분 수치가 떨어져 무기력함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철분 수치를 확인해 보니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식단을 분석해 보니 매번 소고기와 콩밥을 함께 드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드시는 날엔 콩 섭취를 줄이고 철분 흡수를 돕는 채소류를 곁들이도록 바꾸니 한 달 만에 철분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무기력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고기를 드시는 날엔 콩 섭취를 줄이고 철분 흡수를 돕는 채소류를 곁들여 주세요. 단백질을 지나치게 한 끼에 몰아 먹으면 콩팥이 과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소고기 드실 때 콩밥을 꼭 곁들이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짠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짭조름한 반찬들 말입니다. 검은 콩은 칼륨이 많고 짠 반찬은 나트륨이 많아 콩팥이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하느라 크게 지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서도 나트륨과 칼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콩팥 부담이 커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75세 정미선님은 콩자반을 좋아해 매 끼니마다 드셨습니다. 거기다 김치, 장아찌도 빠지지 않았죠. 콩도 몸에 좋고 발효 음식도 좋다고 하니 둘 다 챙겨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 부종과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쉽게 지쳤으며 소변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콩팥이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고 수분 배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콩밥을 드실 때 짠 반찬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국물 섭취를 피하도록 바꾸니 2주 만에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피로감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짠 반찬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국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종이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즉시 짠 음식과 검은 콩의 동시 섭취를 멈춰야 합니다. 콩밥에 김치 한 점 얹어 드시는 습관 혹시 오늘도 반복하셨나요? 네 번째는 가공된 단음료입니다. 검은 콩과 단음료가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며 콩팥의 역과 부담이 증가합니다. 한국식품영양자료에서도 단순당이 많은 음료는 역과 기능을 반복적으로 자극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70세 김연자님은 달달한 음료와 검은 콩을 디저트처럼 드셨습니다. 식후에 검은 콩 한 줌 먹고 달달한 음료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이었죠. 건강도 챙기고 입도 즐겁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2시간 뒤엔 또 뚝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 몸이 지치고 어지럼증도 생겼습니다. 콩팥도 혈당 변동을 따라가느라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고 결국 콩팥 기능 수치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콩은 간식보다 식사 속에서 단독으로 드시도록 바꾸고
단음료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혈당 변동이 안정되었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검은 콩은 간식보다 식사 속에서 단독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식후 단음료는 혈당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 먹고 난 뒤 달달한 음료 한 잔 혹시 습관이 되어 있나요? 다섯 번째는 고지방 음식입니다. 기름 많은 음식과 검은 콩이 만나면 소화가 더뎌져 장내 발효가 심해집니다. 국내 소아 건강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단은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늦춘다고 분석했습니다. 66세 윤상민님은 기름진 찌개와 함께 콩 반찬을 자주 드셨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콩자반, 삼겹살에 콩나물 이런 식으로 드셨죠. 그런데 복부 팽만이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 배가 푹처럼 불러오고 가스가 차서 불편했으며 트림도 자주 나왔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 식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졌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은 기름진 반찬을 줄이고 담백한 식단으로 구성하니 복부 팽만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은 기름진 반찬을 줄이고 담백한 식단으로 구성하세요. 복부 더부룩함이 반복되면 식단 구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기름진 반찬과 콩을 한 상에서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이제는 검은 콩을 오히려 더 빛내는 좋은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검은 콩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검은 콩만 드시면 단백질 구성이 불완전한데 달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균형이 완성되는 겁니다. 72세 조명희님은 검은 콩밥을 드실 때마다 반숙 달걀 하나를 올려 드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찬 하나 더하는 기분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근육통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소화가 편했습니다. 검은 콩만 드실 때는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했는데 달걀을 함께 드시니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오니 근육량도 유지되었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콩밥 위에 반숙 달걀 하나 올려 드시면 단백질 균형이 완성됩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부드럽게 찐 형태가 좋습니다. 아침에 달걀과 콩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현미와 잡곡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흰 쌀밥에 검은 콩을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현미나 귀리나 보리를 함께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68세 최동수님은 흰 쌀밥만 드시다가 현미와 귀리와 검은 콩을 함께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맛이 안 맞아서 힘들었습니다. 흰 쌀밥에 비해 거칠고 씹는 맛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 적응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오히려 흰 쌀밥이 밍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배고픔도 천천히 왔으며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콩팥에도 부담이 덜 갔고 소화도 편해졌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와 보리를 콩과 함께 섞어 드세요.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밥 지을 때 흰 쌀만 넣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식초입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도와 콩 소화를 높입니다. 검은 콩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식재료인데 식초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74세 한영숙님은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담근 초콩을 반찬처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초콩 한 숟가락,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검은 콩만 드실 때는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했는데 초콩으로 바꾸니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편해지니 식욕도 좋아졌고 영양 흡수도 잘 되었습니다. 체중도 안정되었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담근 초콩을 반찬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과량 섭취는 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식초 활용해서 콩을 편하게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잎채소입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콩의 단백질 대사를 부드럽게 돕습니다. 검은 콩만 드시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잎채소를 함께 드시면 노폐물 배출이 빨라집니다. 67세 김태호님은 콩밥 위에 시금치나물을 항상 곁들여 드셨습니다. 콩밥 한 그릇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이게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소변색이 맑아지고 소변량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있다는 신호였죠. 피로감도 줄었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콩밥 위에 시금치나 배추나물을 함께 곁들이세요. 너무 짠 양념은 피해야 합니다. 콩 요리와 함께 드시는 채소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황금 조합은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콩의 소화와 장내 이동을 돕습니다. 검은 콩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찬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더뎌지는데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빨라집니다. 70세 서경애님은 검은 콩 먹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그 다음 검은 콩밥, 이 순서를 지키셨죠. 한 달쯤 지나니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배 더부룩함도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편해지니 영양 흡수도 잘 되었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검은 콩 먹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식사 직후 과음은 피하세요. 식사 전 물 한 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오늘 내용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식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드시는 날 아침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유가 있다면 그날은 우유를 다른 시간대로 미루세요. 점심이나 저녁 또는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겁니다. 검은 콩과 우유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배 더부룩함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둘째, 콩밥을 지으실 때 흰 쌀만 넣지 마시고 현미나 귀리를 한 줌 추가해 보세요. 처음엔 입맛이 낯설 수 있으니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흰쌀 3에 현미 1 정도로 시작하셔서 익숙해지면 반반으로 맞춰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셋째, 콩밥 차릴 때 반찬 구성을 살펴보세요. 김치, 젓갈, 장아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빼세요. 그리고 그 하나도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나물 반찬을 하나 더 올리세요. 시금치나물, 배추나물, 콩나물 뭐든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확 줄고 콩팥이 숨통이 트입니다. 넷째, 고기를 드시는 날엔 콩밥 대신 흰쌀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단백질을 한 끼에 너무 많이 몰아넣으면 콩팥이 지칩니다. 고기는 고기대로, 콩은 콩대로 따로따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단 음료는 아예 식탁에서 치우세요. 검은 콩 드시고 난 뒤 달달한 음료 한 잔이 습관이셨다면 오늘부터는 따뜻한 보리차나 물로 바꿔보세요. 처음 며칠은 입이 심심하실 텐데 일주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섯째, 검은 콩 드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위장을 깨우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검은 콩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배 더부룩함을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일곱째, 달걀을 적극 활용하세요. 콩밥 위에 반숙 달걀 하나만 올려도 단백질 균형이 완성됩니다. 튀기거나 부치지 말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덟째, 초콩을 만들어 두세요. 검은 콩을 볶아서 식초에 담가두면 3일 정도 후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은 거뜬하고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면 소화가 정말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한 달 뒤에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배 더부룩함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부종이 빠지고 피로감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 한 끼,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은 검은 콩 섭취 자체를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칼륨과 인 수치가 높으면 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거나 설사가 계속되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넷째, 검은 콩을 불릴 때는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서 소화를 돕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3가지 기억하세요. 검은 콩 드시는 날 우유와 짠 반찬은 빼고 대신 따뜻한 물과 나물 반찬을 추가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콩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콩팥 건강을 지키려면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검은 콩 드셨으면 점심에는 단백질을 좀 줄이세요. 저녁에 고기 드실 예정이면 아침 콩밥은 건너뛰세요. 이렇게 단백질을 하루 동안 골고루 나눠 드시면 콩팥이 과부하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염분 관리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류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햄,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걷기 운동만 해도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우니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콩팥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콩팥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휴식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진행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콩팥도 쉬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고 웃으며 지내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여덟째, 정기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검사,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콩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홉째, 약물 복용 주의입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계시죠? 두통약, 소염제 이런 약들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최소량으로 드시고 장기 복용은 피하세요.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상담 후 드세요. 열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로우니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세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건강한 콩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검은 콩과 우유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는 짠 반찬 줄이기, 그 다음 주에는 따뜻한 물 마시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못 갑니다.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검은 콩이라는 익숙한 식재료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콩팥을 살릴 수도 반대로 크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만 꾸준히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믿지만 잘못된 궁합을 함께 먹는 순간 콩팥 속에서 딱딱한 침전물이 쌓이거나 불필요한 노폐물이 남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 소고기, 짠 반찬, 단 음료,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콩 자체의 좋은 성분은 흡수되지 못하고 콩팥만 고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걀, 현미와 잡곡, 식초, 잎채소, 따뜻한 물 같은 조합은 검은 콩의 좋은 성분이 온전히 흡수되도록 돕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 기능과 콩팥 기능을 자연스럽게 보조해 줍니다. 잘못된 궁합을 피하면 더부룩함, 가스, 부종, 피로감이 줄어들고 좋은 궁합을 더하면 혈당 안정과 소화 개선, 에너지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 짠 반찬과 우유만큼은 꼭 식탁에서 빼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며칠 뒤 속 편안함과 발목 붓기에서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기능을 지키는 생활 루틴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